안녕하세요. 저희는 우아한 형제들에서 디자인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하고 있는 피그마를 좋아하는 소띠 프론트엔드 엔지니어 금교영이고요. 네, 코딩을 좋아하는 소띠 디자이너 허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엔지니어와 디자이너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 하지만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바로 소통과 협업이 저희 세션의 키워드입니다. 소통과 협업 참 어렵죠. 대체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건지 진짜 어렵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찾아봐도 사실은 되게 뻔한 얘기밖에 없어요. 상투적인 얘기밖에 없기 때문에 막상 현실에 적용하기 되게 어렵고, 또 저희가 현실에서 적용하기에는 되게 거리가 많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잘 전달할까 보다는 서로를 이해해 보려고 한번 노력을 해봤습니다. 엔지니어와 디자이너는 왜 이렇게 다를까? 아니, 정말 우리는 다를까요? 디자이너와 엔지니어 모두 좋은 제품을 만들려는 목표는 같습니다. 하지만 좋은 제품을 정의하는 기준이 다른 것 같아요. 자, 교영님이 생각하는 좋은 제품의 기준은 어떤 걸까요? 네, 제가 생각하는 좋은 제품은 우선 저는 속도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웹페이지나 앱이 한 2, 3초 정도 로딩이 뜨면은 이제 좀 답답해요, 저는. 그리고 또 얼마나 이게 자주 개선되느냐도 중요한데요. 자주 개선된다는 것 자체가 코드가 굉장히 깔끔하고, 그래서 기획이 들어와도 이 부분을 굉장히 빨리 처리할 수 있어서 자주 배포를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을 주로 봅니다. 네, 근데 배민 얘기는 없으시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배달의 민족처럼 되게 위트 있는 디자인, 아니면은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되게 독특하게 강조되는 그런 디자인을 갖고 있는 앱이 좋은 앱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듯 서로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되게 자연스럽게 우리는 관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서로가 집중하고 신경 쓰는 부분들이 달라지게 되는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것은 같은 제품을 만드는 우리가 실제로 업무를 하는 그 도구와 사용하는 언어가 매우 다르다는 점입니다. 언어의 차이에서 오는 커뮤니케이션 비용은 매우 높고, 대부분의 회사나 디자인 시스템은 그런 커뮤니케이션 비용을 아끼려고 매우 노력하고 있어요. 서로의 차이를 맞추어가는 과정에서 가장 쉬운 방법은 어느 한쪽을 기준으로 소통하는 방법입니다. 개발 중심 조직인 구글과 디자인 중심 조직인 애플처럼 어느 한쪽이 보다 주도권을 가지고 누군가는 조금 양보하는 방식이에요. 그렇지만 여전히 사용하는 도구는 다르고, 어떠한 기준이 절대적으로 좋다,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 조직에 저러한 방식이 맞는가, 어울리는가를 먼저 고려해 봐야 돼요. 뿐만 아니라 어느 쪽으로 기울이던 여전히 저희가 사용하는 도구는 다르고, 그 안에서 대면하는 용어들은 매일 다릅니다. 저희는 무엇을 중심으로 한 조직일까? 우아한 형제들의 어울리는 방법은 무엇일까? 다양성을 존중하고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저랑 교영님은 이런 것을 고민하면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설득시키려는 것보다는 서로를 이해해보려고 노력을 해봤고, 실패해도 괜찮다는 방식으로, 서로가 원하는 방식으로 한번 해봤어요. 아직 저희가 갈 길은 멀지만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각자에게 익숙한 언어와 방법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 같습니다. 조금씩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은 우아한 형제들의 방법을 저희가 찾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저희가 소통하면서 시너지를 만들어 온 그 과정들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는 다른 직군이 어떻게 일하는지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저희 다른 직군이 어떻게 일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관심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다 보면은 디자이너와 엔지니어의 전체 워크플로우를 개선한 경험이 있거든요. 이 경험들을 공유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희의 디자인 시스템이 두 개로 나뉩니다. 클레이 민트는 이제 배민 앱 사용자를 위한 디자인 시스템이고요. 오른쪽에 클레이 블루는 사장님 서비스나 어드민을 위한 디자인 시스템입니다. 이 두 개로 나뉘니까 각자 또 두 개로 나눠서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디자인도 따로 하고 개발도 따로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새로 디자이너분이 들어오셨어요. 그게 바로 옆에 계신 허준님이거든요.
근데 처음 오면은 업무 파악부터 하잖아요. 그러면서 엔지니어 쪽에도 질문을 주셨는데 보통 디자이너분이 이렇게 엔지니어들이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작업하는지 관심을 잘 가지진 않는데 주님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주님 그때 해주신 질문 한번 다시 해줄 수 있나요? 제일 궁금한 거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게 두 개의 디자인 시스템을 따로따로 만들고 있는 거였어요. 각각의 담당자가 배정돼서 두 개의 시스템을 따로따로 만들고 있었는데 사실 컴포넌트란 것이 스타일이나 구성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은 동작하는 방식이나 형태 자체는 그렇게 크게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매터리얼처럼 저희가 띠을 기반으로 컴포넌트를 만드니까 코어 컴포넌트 위에다가 띠을 주입하면은 앞서 저희가 계속 설명했던 클레이 민트나 클레이 블루 이런 컴포넌트를 만드는 게 굉장히 쉬울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아시다시피 띠밍이란 거는 사실 굉장히 막강해요. 그래서 저희가 쉐입이나 아니면은 스페이싱 또 컬러에 대한 변수들만 정의하면 사실 시스템 만드는 건 뚝딱입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자인, 엔지니어링 각각의 담당자들이 따로 작업하는 거는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은 앞서서 광희님이나 종성님이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계층형 시스템을 갖고 쉬운 언어를 갖고 적용을 하려면은 모두가 쉬운 학습을 할 수 있고 뭐 파라미터나 아니면 프로퍼티 이런 것들이 다 동일해야 되는데 담당자들이 다르면은 그것들을 해석하는 게 다 각양각색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주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저희의 워크플로우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제 각각 디자인이 시작이 되면 디자인이 끝나고 나서 개발이 시작됩니다. 근데 저희 개발자 분들은 아시겠지만 개발이 끝나면 코드 리뷰란 걸 해요. 그럴 때 나오는 피드백들이 보통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코드에서는 이런 변수명을 사용했는데 똑같은 컴포넌트를 만드는데 이 코드에서는 똑같은 변수명을 사용하면 어떨까요? 이런 피드백도 있고요. 또 클레이 민트와 클레이 블루가 피그마 컴포넌트의 프롭 이름들이 다른 것 같은데 이것도 하나로 맞출 수 있을지 디자이너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이런 피드백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런 변화들이 생겼을 때 결국에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럼 또다시 디자인이 시작되고 개발이 시작되고 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개발에서는 이런 비효율들을 인지를 하고 있어서 공통화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제 여기서 잠깐 개발자가 왜 이렇게 공통의 진심인지 살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지니어는 이제 반복되는 행위를 굉장히 싫어해요. 즉 비효율을 싫어하는 건데 저는 이제 키보드를 쓰다가 마우스를 가는 것조차도 귀찮으니까 여러 키 매핑 서비스도 쓰고 숏컷도 굉장히 애용합니다. 또 업무 중에 반복되는 작업들이 있거든요. 이런 게 한 3-4번 반복되면 그때부터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반복하는 것보다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더 시간이 많이 걸릴 때도 있는데 우선 반복이 너무 싫으니까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혼자 프로그램을 만들고 완성을 하면 돌려보면서 뿌듯해하고 좀 멋있는 것 같다 생각을 혼자 하면서 이제 자아도취에 빠지는 거죠. 그 디자이너는 혹시 이런 거 있나요? 비효율은 사실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죠. 근데 앞에서 계속 끄덕끄덕 해주셨고 엔지니어 분들이. 근데 사실 비효율은 모든 분들이 다 싫어합니다. 근데 디자이너는 아까 여기에 생명체라고 써 있으니까 디자이너는 이런 생명체인 것 같아요. 비효율이 싫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표현하고 싶은 무언가 특이한 거 아니면 창의적인 거, 독창적인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 비효율을 어기면서까지도 그런 거를 표현하는 거를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생명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완전히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근데 이렇게 엔지니어 분들은 공통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코드 또한 마찬가지예요. 코드도 2-3번 쓰기 싫잖아요. 그래서 같은 컴포넌트 여러 개를 보고 공통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미 돼 있어요. 지금 아래 버튼들은 디자이너 분들이 이게 모양이 다르니까 다른 컴포넌트라고 생각을 해서 던져주신 컴포넌트들이에요. 엔지니어 눈에는 이게 하나로 보이거든요. 근데 어느새 이제 하나로 보이니까 이것들이 하나의 코드로 관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면 컴포넌트란 게 사실 3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수평 컴포넌트라면 레프트, 컨텐트, 라이트고요. 수직 컴포넌트라면 헤더, 바디, 푸터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이렇게 분류를 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개념들을 따로 디자이너 분들에게 공유드리지는 않았어요. 사실 그때까지 저는 이제 디자이너 분이 어떻게 컴포넌트를 구성하는지 큰 관심이 있지는 않았고요.
또 피그마에서 이런 차일드 컴포넌트를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잘 몰랐습니다. 더 중요한 건 막상 제가 이런 어떻게 일을 하는지 알고 있다고 한들 제가 그거를 왈가왈부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좀 좋은 제안을 주셨는데요. 네, 엄밀히 얘기하면은 제가 제안을 드렸다기보다는 의견을 여쭈어봤었던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플러터를 사용할 때 플러터에서 제공하는 레이아웃 방식을 한번 제안을 드렸었는데 당시에는 제가 사용할 때는 굉장히 불필요하고 과하다라고 생각하는 레이아웃 시스템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클레이, 민트, 블루 그 각각 담당자들이 만든 상이한 규칙들을 캡슐화해갖고 제공하는 방식에는 굉장히 어울릴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플러터에서 제공하는 오토레이아웃 방식을 조금 더 단순화시켜갖고 교형님한테 혹시 이렇게 전달드리면은 편해지실까요? 이런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교형님이 거기에 다음 장표에 나오는 이런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엔지니어는 원래 그렇게 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UI를 공통화하고 있었는데 비슷한 방향으로 말씀을 해주셔서요.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저희가 이런 소통을 안 했다면 아마도 똑같이 아까 그 보여드린 워크플로우처럼 일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근데 사실 엔지니어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네, 그래갖고 실제로 많이 편해지신 건 맞죠? 네, 진짜 많이 편해졌는데요. 제가 할게요. 네. 그 개선된 워크플로우를 한번 보시면 되게 단순해진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저희가 같은 구조를 가져가니까 한 명의 담당자가 디자인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한 명이 하나의 디자인이 나오니까 마찬가지로 엔지니어도 한 명만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배포를 하고 개선된 워크플로우와 이전 워크플로우를 비교를 해보면 이 비교라는 행위 자체가 많이 사라져서 크게 개선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애초에 비교할 게 없어진 거죠. 이제 해석이 다양해지지 않으니까. 맞습니다. 이게 하나로 가니까 애초에 비교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저는 이와 같이 워크플로우를 개선한 경험으로 이런 것들을 느꼈는데 저희가 주위에 같이 일하고 있는 어떤 다른 직군들이 있으면 한 번쯤은 이분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또 이분들의 작업 방식이 뭔지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도 사실은 이제 레슨런이 있는데 그냥 자신의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 특히나 이제 연차가 많으신 이제 시니어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대면했었던 디자이너 혹은 엔지니어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갖고 이럴 거야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거보다도 그냥 돌다리를 두드리는 것처럼 저희가 디자이너도 그렇고 엔지니어도 그렇고 각각 다양한 방법론들이 있잖아요. 이제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신중하게 잘 여쭤보는 게 나쁘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는 이제 도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자는 얘기인데요. 저희는 매일 뭐 도구를 사용하면서 일을 하잖아요. 디자이너라면은 피그마를 사용하고 개발자라면은 코드를 사용해서 작업을 합니다. 이게 다른 사람의 그 도구에 관심을 가졌을 때 그 직군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그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볼 수도 있더라고요. 오늘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디자인 토큰 관련해서 얘기를 드릴 건데 원래 저는 이제 배달의 민족 관련 서비스를 만들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아까 나오신 팀장님께서 디자인 시스템을 만들어라라고 징집이 됐습니다. 저희 표현을 이게 징집, 군대 끌려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저는 원래 관심이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근데 팀장님으로부터 무엇을 만들라는 이런 명령어가 입력이 됩니다. 지금 만들어라 이렇게 하시죠. 근데 그게 바로 디자인 토큰이었어요. 디자인 토큰이 평소 디자인 시스템에 관심은 많았지만 이게 잘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엔지니어는 뭐 어떤 명령어가 입력이 되면은 우선 막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저희의 토큰의 여정이 시작이 됐어요. 제가 오해가 하나 있었는데 디자인 토큰이란 게 사실 앞에 디자인이라는 말이 붙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디자인 개념인 줄 알았어요. 디자인 토큰 자체가 이제 여백, 색상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미 디자이너분들께서 규칙이 다 존재하고 이 규칙들을 그냥 코드로 옮기면 끝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디자이너의 생각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요번에 세션 준비하면서 인터뷰를 조금 아주 짧게 준비를 해봤었는데 디자이너분한테 여쭤보니까 토큰이란 게 결국에는 이제 시스템의 설정들이랑 연결이 되어 있고 생김새도 꼭 이게 코드처럼 생겼어요. 모노스페이스로 표현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디자이너분들은 이게 엔지니어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엔지니어가 알아서 잘 이끌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에게 의존성이 생긴 거예요. 서로가 의존하고 있는. 맞습니다. 이제 회의를 들어가면은 좀 얘기를 해보잖아요. 사실 둘 다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스터디를 한 자료들은 굉장히 많긴 했거든요. 근데 둘 다 몰랐으면은 이거를 좀 확실하게 부러뜨리고 가는 게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그렇다고 지금은 생각되는데 그때는 서로 몰랐다는 것조차도 모르니까 우선 그리고 저희가 뭐 업무를 다 알고 나서 시작하지도 않잖아요 원래. 그래서 우선 일단 해보자 식으로 만들어 보기로 합니다. 저희가 개발자 입장에서 토큰을 공부해 봤을 때 계층이 중요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아무 의미 없던 파란색이 계층을 거치면서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 파란색이 우리의 브랜드 컬러가 될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 빨간색이 사용자에게 경고를 할 때 보여주는 색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연결이 되려면 계층이 만들어지려면 연결이 돼야 되는데 피그마에서는 이런 구조를 만들기가 힘들었습니다. 네, 이제 피그마에서는 아까 방금 보신 그런 구조가 불가능했었던 거죠. 되게 디자이너분한테 익숙한 스타일이지 않나요? 이제 앞에서 봤던 것처럼 프라이머리 컬러는 블루 900이 되어야 하고 버튼의 백그라운드 컬러는 프라이머리 컬러가 됐어야 해요. 근데 피그마의 텍스트나 컬러 스타일은 계층 구조를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의존하고 있던 그런 상황에 더해져서 이게 되게 치명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 피그마를 사용하면서 이런 부분이 아쉽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그렇게 여기에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저희가 앞선 두 세션에서 설명드렸다시피 클레이가 갖고 있는 거는 되게 독특한 계층 구조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계층 구조의 시스템을 피그마에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피그마의 그런 단순함이 저희한테는 이제 되게 큰 바틀렉이 되고 이제 벽이 되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 저희 시스템 디자이너들이나 아니면은 엔지니어분들 모두 그거를 사용하고 이해하는 게 어렵고 각각의 담당자들마다도 이제 따로 해석을 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점점 더 미궁으로 빠져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디자인 컴포넌트들을 엔지니어분들이 다시 구현하는 단계에서 인스펙팅 할 때 모든 수치가 다르다 보니까 어려움은 점점 더 커져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토큰의 원래 목적은 저희의 커뮤니케이션을 되게 간소화시켜주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끔 하는 것인데 막상 피그마에서 지원을 하지 않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도 지원을 하지 않으니까 점점 더 커뮤니케이션 비용은 높아져만 갔어요.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피그마에다가 값을 대입하기 위해서 토큰의 사전을 참조하고 또 그 인스펙팅 값을 읽어드리는 개발자들은 토큰의 값과 대조를 하면서 사용해야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커뮤니케이션을 도와주는 도구가 저희의 커뮤니케이션에 불편함을 만들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네, 이제 피그마의 한계를 알게 되었지만 디자인 토큰이란 게 디자인 시스템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또 이미 토큰 베이스로 다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어떻게든 적용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노력으로 이제 VS 코드 플러그인을 만들어서 개발자들에게 배포를 했고요. 또 디자이너분들을 위해서는 피그마 플러그인들을 만들어 봤어요. 저희의 계층형 토큰을 사용하지를 못하니까 저희가 설계한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방법들을 제공을 했는데 개발자와 디자이너 모두에게 이제 토큰을 조회하고 입력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쓰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배포를 했을 때 디자인 시스템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할 거라는 평가가 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피그마의 본래 기능과 잘 융화되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이제 피그마의 네이티브 UI를 사용하지 못하고 계속 플러그인 위에서 수치를 입력하고 그 수치를 읽어드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네, 그게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만들었지만 제가 사용해도 좀 불편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무슨 짓을 해도 이제 디자인 토큰을 공개할 수는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너무 번거로워지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린 결정이 내부에서는 토큰 구조를 최대한 반영해서 만들되 디자인 시스템을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이 토큰의 개념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사용할 때 너무 불편하니까요. 그렇게 열심히 토큰 구조로 디자인 시스템을 만들고 있었는데 피그마에서 아주 좋은 소식을 들려줍니다.
네, 바로 올해 6월 달에 있었던 발표죠. 네, 바로 베리어블의 등장입니다. 계층형 토큰을 저희가 피그마에서 물리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등장하게 됐어요. 아직도 제가 기억하는 게 새벽에 저 피그마 컨퍼런스를 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희 팀 채널에다가 이제 이거 다 된다고 이제 공유를 드렸는데 모든 이제 파트원분들 이제 팀원분들께서 막 같이 리액션을 해주시면서 드디어 됐다고 막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맞아요. 이게 되게 디자이너분들이 피그마를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거의 축제가 난 줄 알고 그랬는데 거의 1월 1일 느낌이 났어요. 제 생각에. 맞습니다. 네. 근데 또 이렇게 새로운 기능이 나왔다고 저희가 이미 작업하고 있고 절반 넘게 작업했었던 디자인 시스템에 바로 적용하는 건 되게 위험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디자이너가 이런 거를 하고 싶다라 그래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엔지니어분의 검토나 같이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필요했는데 옆에 계신 교영님께서 되게 적극적으로 너무 좋다고 같이 테스트 한번 해보겠다고 하면서 저희가 같이 페어로 하나의 컴포넌트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너무 좋았어요. 양쪽 다 앞서서 워크플로우도 개선이 되고 해석자도 한 명이 되고 담당자도 한 명이 되면서 그 안에서 베리어블을 이용해갖고 토큰 구조를 적용해 보니까 컴포넌트가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계층 시스템도 잘 연결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모든 시스템에 베리어블을 이용해갖고 점진적으로 토큰 시스템을 적용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번 사례에서 사실은 제가 꼭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잠깐 흘러갔지만은 디자인 토큰을 사용자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물론 저희는 디자인 토큰을 이용해서 만들었지만은 그렇게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코드는 전부 다 토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디자이너들이 피그마에서 사용하기 불편하다고 해서 토큰이란 거를 공개하지 말자라고 했었을 때 엔지니어분들이 굉장히 손해를 보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그냥 막연하게 이게 디자이너가 불편하니까 토큰이란 걸 공개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으면은 조금 커뮤니케이션에 어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은 이제 옆에서 교영님께서 엔지니어분이 이제 피그마에 대해서 살펴보고 디자이너가 얼마나 불편한지를 직접 체감을 하고 나시니까 이 공개하지 말자라는 결정에 되게 적극적으로 찬성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같이 소통을 하면서 맞춰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좀 느낀 게 있었는데 처음에는 디자인 시스템을 공개하지 말자고 한 게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의아하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피그마를 좀 살펴보고 주님의 설명을 좀 들으니까 디자인 시스템에서 디자인 토큰은 필요하지만 결국에는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디자인 시스템에서 토큰을 공개하지 않는 게 좋은 결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이제 디자인 토큰을 또 적용을 했단 말이에요. 적용하다 보니까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그 문제는 서로의 언어에서 오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세 번째 이야기는 장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저희가 잠깐 몇 달 전으로 돌아가서 지금은 이 모습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화면에 보이는 모습이 저희의 UI의 쉐입의 라디우스를 정하는 라디우스 토큰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들 혹시 이 화면 보시면서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 토큰을 적용해왔고 저희가 버튼이 구현된 걸 받았었는데 이런 쉐입이 나왔습니다. 어떤 디자이너도 이 쉐입을 원치 않았겠죠? 근데 이런 값이 나왔어요. 그리고 되게 친절하시게도 이 수치가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가이드라인에 있는 값을 이렇게 바꾸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다고 좋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웹 엔지니어의 문제는 해결되지만 해결되지 않는 다른 플랫폼들이 있어요. 여기 웹 엔지니어 말고 다른 분들도 많이 계시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중요하게 봤었던 거는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어디서 오해가 발생했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 여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뒀습니다. 디자이너가 엔지니어에게 전하고 싶었던 의도는 이래요. 높이의 절반. 근데 왜 이 의도가 전달되지 않았을까? 어디서 오해가 발생했을까라는 걸 살펴봤을 때 50%라는 저 값이 너무 그냥 사용할 수 있는 밸류처럼 느껴지는 것 같은 거예요. 바로 옆에 계신 교영님이 사실은 이 이슈의 사건의 당사자이신데 혹시 그때 당시에 상황을 조금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이게 50%라는 값이 사실 CSS에 있는 값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디자이너분들이 주신 값을 피그마에서 그대로 복붙해서 넣었을 때 문제되는 적이 많이 없었거든요. 관성적으로 복붙을 해서 넣은 거죠. 하지만 그리고 웹 엔지니어잖아요. 저는 웹 프론트 엔지니어인데 다른 그 플랫폼들 iOS, 안드로이드 이런 것들도 사실 아우르는 게 디자인 시스템이거든요. 하지만 저는 웹 프론트 엔지니어다 보니까
뭐 저만 생각한 나머지 이제 이 값들은 나를 위한 값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기중심적인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네, 디자인 시스템의 사용자는 되게 다양해요. 저희 우아한공방 사용자는 이렇게 4가지 사용자가 있는데요. 그리고 각각의 사용자들에게 되게 익숙하고 친숙한 언어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도구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 디자인 시스템 엔지니어와 디자이너들은 항상 다양한 플랫폼의 사용자들이 최대한 오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네이밍 컨벤션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아마도 궁극적인 모습은 저랑 교영님이 사실 물밑에서 준비하고 있는 작업이긴 한데 디자인 파파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각각의 사용처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편한 언어로 사용할 수 있게끔 중간에 번역을 해주는 기능을 저희가 조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문제는 없을까요? 혹시 이 화면에 보이는 라디우스 토큰을 보면서 교영님 조금 이상한 점 또 없을까요? 네, 이거의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100, 200, 300, 400 그리고 갑자기 1000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조금 이상한 것 같고요. 그리고 4픽셀, 8픽셀, 12픽셀, 16픽셀처럼 나오다가 갑자기 50픽셀 혼자 4의 배수가 아닌 게 규칙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규칙이 없는 거죠. 하지만 저희가 이런 값을 아는데도 왜 디자이너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냐면 결국 값을 정하시는 분들은 디자이너라고 생각을 했고 저희가 이런 것들을 관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또 디자이너분들에게 여쭤보면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엔지니어분들이 대부분 수열을 좋아하세요. 그리고 사실 이 라디우스 토큰이란 거를 만들기 전에 이미 폰트 사이즈에 대한 것도 만들었었고 컬러 팔레트도 만들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엔지니어분들이 다 수열이 편하고 좋대요. 그러다 보니까 디자이너도 저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 드리면은 엔지니어분들이 굉장히 편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저렇게 수열을 연결해서 토큰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결국에 저희가 사용하는 라디우스 토큰은 이런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측할 수 없고 규칙이 없는 수열 대신에 티셔츠 스케일을 적용했어요. 또 불필요하게 오해를 일으키는 값을 사용하지 않고 저희 의도가 전달될 수 있는 그냥 되게 쉬운 표현을 썼습니다. 높이의 절반, 높이의 50%. 비단 라디우스의 값을 수정하는 것이 이 세션의 목표가 아닙니다. 토큰뿐만 아니라 디자인 시스템이 갖고 있는 모든 구성 요소, 컴포넌트도 마찬가지고 프로퍼티 명도 마찬가지고 적합한 장명이 필요하고 어울리는 장명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모두 이것들을 고민하면서 얘기를 해나가면서 만들어가고 있고요. 시스템적인 규칙이 없는 장명은 되게 작은 오해들을 만들고 실패랑 학습을 강요해요. 이게 지속적인 고민을 만들면서 사용성을 계속 떨어뜨립니다. 우리들 디자이너가 되게 형태의 진심이잖아요. 형태의 진심이고 막 색깔의 진심이고 크기의 진심인 것처럼 엔지니어분들은 또 네이밍 컨벤션의 진심이에요. 그죠, 위원님? 맞습니다. 이제 엔지니어한테는 네이밍이 전부인데 저도 디자인 시스템을 만들 때 장명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거의 초반에는 맨날 투표를 했어요. 누구 이름이 좋네. 나는 이게 좋은데 막 이러면서 투표를 맨날 하곤 했거든요. 근데 이런 게 쓸데없는 짓이 아니에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디자이너분들은 비교적 피그마에서 비주얼적인 요소들을 많이 다루시잖아요. 하지만 반대로 엔지니어들은 다 글자로만 작업을 해요. 코딩 뭐 아무거나 다 펼쳐보면 모르는 외계어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개발이란 게 사실 릴레이 소설이랑 똑같은데 앞에 이상하게 막 다 적혀 있으면 이해가 하나도 안 가잖아요, 뒷사람들이. 그거랑 똑같이 개발도 앞에 이상한 변수들의 이름을 써놓으면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입사할 사람들 또 지금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이해할 수 있는 이름을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엔지니어가 장명에 조금 진심입니다. 네, 서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다르잖아요. 이게 꼭 비단 엔지니어랑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근데 서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되게 큰 시너지를 일으키는 출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제 해결보다 되게 중요한 것은 저희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저희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문제 발생은 소통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은 오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매번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확인하는 거 되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 상대방이 불편해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자주 여쭤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마지막은 엔지니어와 디자이너의 오해에 관한 이야기예요. 디자이너와 엔지니어의 오해로부터 비롯되어 앱 성능이 저하되었던 이슈를 소개하면서 사례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이제 로띠를 주로 많이 사용해요. 개발자 입장에서 또 로띠의 장점을 살펴보자면 로띠가 없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저희가 CSS랑 자바스크립트로 애니메이션을 직접 만들어야 돼요. 로띠가 없었다면. 이게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공수가 계속 커지는 거거든요. 하지만 로띠는 복잡해도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애프터 이펙트로 익스포트한 제이슨을 가지고 그냥 돌리기만 하면 되거든요. 실행만 시키면 애니메이션은 그냥 뚝딱 끝이었어요. 디자이너로서는 로띠의 장점은 어떤 것이 있나요? 일단 저희가 화면에 구현한 거 그대로 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고 근데 이게 사실 이면에 뭐가 있냐면은 모션 그래픽이란 게 사실 공수가 굉장히 크잖아요. 만들기도 쉽지 않고. 근데 엔지니어 분들이 이렇게 시각적인 거나 디테일한 부분에 진심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공수가 큰데 불신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믿고 맡기는 게 되게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수정 사항이 생겼을 때 그거를 수정 요청하는 것도 되게 불편한 점이 있고, 근데 로띠로 전달드리면은 이런 부분이 모든 게 해결됩니다. 그래서 로띠가 굉장히 편하다고 느껴지죠. 근데 이렇게 로띠가 저희의 욕망과 욕심 이런 것들을 분출할 수 있는 하나의 인터페이스가 되고 나니까 저희 서비스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예뻐 보이고 싶은 마음, 이 선한 마음들이 예쁜 마음들이 결국엔 욕망이 돼가지고 이렇게 커져요. 근데 결국엔 자바스크립트의 싱글 스레드에 디자이너들의 욕망이 하나둘씩 침투를 하는 건데요. 이거는 딱 비유가 저희가 고속도로를 가는데 이게 1차선밖에 없어요. 자꾸 로띠가 앞을 가로막는 거예요. 조금만 가도 막고 또 조금만 가도 막고, 그러면 결국 전체적인 앱 성능에 악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로띠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로띠를 사용하면은 근본적으로 앱이 무거워지거든요. 책가방에 막 교과서를 3권 정도 더 들고 뛰는 거랑 똑같고, 뭐 군대 다녀오신 분들 보면은 군장 메고 뛰는 거랑 똑같은 건데, 컴퓨터는 뭐 이런다고 근육이 생기거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 번들 사이즈라는 게 몸무게예요. 몸무게 300kB 정도 되는데 3G 환경에서는 1.5초나 걸려요. 다운받는데 이게 페이지 속도 시간에서 1.5초가 꽤 긴데, 이 때문에 사용자는 집중력을 잃어버려서 앱을 이탈할 수도 있고요. 또 한 소비자 연구에 따르면 이 페이지 속도가 느려질 때 받는 스트레스가 절벽 끝에 서 있을 때 받는 불안감이랑 똑같고, 또 혼자 집에서 공포 영화를 볼 때 오는 불안감이랑 뭐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하네요. 근데 저희는 이제 어쩌다 이렇게 많은 로띠를 사용하게 됐는지 준님은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비교적 늦게 입사를 했기 때문에 과거는 모르지만은 제가 들어와서 느꼈을 때는 그냥 로띠로 전달하는 게 하나의 스펙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디자이너분들은 우리가 로띠로 전달해 줌으로 해서 엔지니어분들이 굉장히 편하겠다. 왜냐하면 바로 붙이면 되니까.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로띠로 전달하게 되고, 사실은 디자이너분들이 모션 그래픽을 하다 보면은 이건 UI에 대한 거, 이거는 애니메이션 이런 뭔가 분류가 되어 있지만은 그냥 로띠라는 게 하나의 스펙이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로띠로 전달하면은 엔지니어분들이 알아서 분류를 해갖고 최적화를 해서 만들어 주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로띠가 편하긴 편해요. 그냥 바로 실행만 하면 돼서요. 근데 가끔 디자이너분들이 주시는 로띠 중에서는 CSS 애니메이션으로 충분히 구현할 수 있는 것들도 로띠로 주시기도 했거든요. 그때는 좀 의아했는데 이게 그냥 디자인 의도인 줄 알고 바로 로띠로 그냥 갖다 붙여놓고 썼었죠. 근데 이게 준님이랑 얘기를 해보고 다른 디자이너분들이랑 얘기를 하니까 결국에는 로띠로 주는 게 꼭 로띠로 구현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 어떤 것이 CSS로 구현해야 될지 또 어떤 것을 로띠로 구현해야 될지를 잘 구분하지 않고 그냥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이 개선 작업을 시작해봤습니다. 산발적으로 쌓인 로띠를 한번 없애보려고 했는데요. 저희 배민앱에 있는 일부 로띠들인데 좀 많죠 이게. 그래서 디자이너 분들이랑 함께 로띠 애니메이션을 분석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개발자다 보니까 또 공통화를 해보려고 또 노력을 해봤어요. 둘로 나뉘더라고요. 첫 번째는 간단한 도형의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게 라디오 버튼, 체크박스가 있습니다. 이 간단한 애니메이션들은 로띠가 없어도 코딩을 할 수 있습니다. 로띠 대신 코딩을 할 수 있게 또 프로토파이죠. 네, 프로토파이라는 툴이 있거든요. 그것을 쓰면 CSS로 애니메이션을 구현할 때 좀 더 쉬워요. 그래서 이런 간단한 애니메이션들은
프로토파일로 저희에게 전달해 줄 것을 권장드렸고요. 그리고 이 컴포넌트의 구현을 CSS로 변경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애니메이션들도 있습니다. 아까 본 거랑은 좀 만만치 않아 보여요. 이것들을 이제 CSS, JS로 구현하라고 하면 개발자들한테는 이제 큰 고통이 됩니다. 무조건 로띠를 꼭 써야 될 것 같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방법은 이 애니메이션들을 APNG 형식 또는 스프라이트 이미지로 해결을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APNG 하나로만 하셔도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물론 APNG랑 APNG 하나로 해도 되지만 APNG가 꽤 비교적 최신 스펙이에요. 저희 배민 앱이 생각보다 오래된 그 브라우저까지 다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APNG를 지원하지 않는 부분에서는 스프라이트 이미지를 사용하고요. APNG를 사용하는 브라우저에서는 APNG를 사용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근데 스프라이트 이미지로 직접 만드시는 것보다 GIF를 쓰면 되지 않을까요? 또 물론 GIF를 사용할 수 있지만 사실 APNG가 좀 더 좋은 형식이긴 해요. 저희 디자인 시스템에서는 사실 다크 테마도 존재하거든요. 이건 비밀이었는데 제가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다크 테마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GIF는 투명도를 잘 표현하지 못합니다. 근데 APNG는 투명도를 비교적 더 잘 표현해요. 그래서 APNG를 사용하도록 했고요. 또 APNG가 GIF보다 색 제한이 덜하기 때문에 저희는 APNG를 사용하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개선된 걸 한번 볼게요. 이 색깔 적힌 바들 있잖아요. 이 부분이 다 로띠가 지나간 흔적들이에요. 로띠가 막았던 흔적들인데 이제 밑에를 보시면 뻥 뚫린 거를 볼 수 있어요. 뻥 뚫려서 좀 더 시원해진 느낌이 나오죠. 그래서 저희가 스프라이트 이미지와 APNG를 통해서 스레더가 훨씬 가벼워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소통을 통해서 성능 문제를 함께 해결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좋은 배려거든요. 저희 다 개발자가 편했으면 좋겠고 디자이너가 편했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소통이 없는 배려는 오히려 더 다른 문제를 불러올 수도 있더라고요. 배려하는 거 정말 좋은데 꼭 한 번쯤 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의 사례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엔지니어랑 디자이너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을 싫어하는 분들은 아마 아무도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수도 손뼉이 맞아야 칠 수 있는 것처럼 소통은 어느 한쪽이 노력한다고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우아콘에 참여하신 분들 보면은 주니어부터 C레벨까지 정말 다양하신 분들이 여기에 참석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거는 어느 누구 개개인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보면은 회사의 문화가 필요합니다. 박수가 손뼉이 맞아야 칠 수 있다고 그랬지. 맞아야 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박수를 칠 수 있는 공간이 사실은 되게 한정적이에요. 그런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개개인들이 열심히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 우아한 형제는 이런 세 가지 문화를 가지고 저랑 교영님이 되게 적극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팀의 문화와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아무도 모르시겠지만은 앞선 두 세션에서 발표해 주신 저희 각 개발팀장님과 디자인 팀장님이 정말 친하신 분들인데 이런 게 구성원들에게 되게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혹시 매니저분들이 계신다고 하면은 나를 세우지 마시고 같이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은 아마 구성원들도 모두 적극적으로 소통을 할 겁니다. 그 다음은 바로 개개인의 열정인 것 같아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겠다라는 그런 열정 말고 그냥 좋은 제품을 만들겠다라는 열정이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그거를 구현하는 엔지니어랑 소통을 할 수밖에 없고 엔지니어도 마찬가지로 내가 만든 코드가 되게 좋은 제품이 되려면은 디자이너랑 소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개개인의 열정이 이 시점에 필요한 것 같고요. 마지막은 존중과 배려예요. 그냥 말하는 방식일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거를 제안 드립니다 보다 저랑 교영님의 소통은 보통 이렇습니다. 이렇게 제가 만들어 드리면은 엔지니어분들이 편할까요? 혹은 교영님도 이래요. 저희가 이렇게 설계하면은 디자이너분들이 편할까요? 근데 이렇게 말이 조금 다른 것만 갖고도 저희의 소통이 되게 잘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 세션을 통해서 앞으로 좋은 소통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저희 세션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